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엔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이 정말 작 같아요. 자고 나면 빠지는 시장. 오늘도 장 초반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장 마감 때 쭉 밀렸습니다. 4%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뭐 시장 얘기는 좀 짧게 하고 제가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재무제표도 보는 법도 모르면서 주식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다. 재무제표 한번 봐라. 정상적인 회사인지 엔캠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댓글이라 오늘은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좀 보려고요. 볼 줄 아는데 모른다고 하니 살짝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재무제표 볼 때 손익계산서, 매출 당기순이익, 뭐 부채 유보율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매출이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줄었죠.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습니다. 캐즘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회사의 성장을 볼 때는 항상 저는 매출액이 늘어나는지를 보는데 매출액이 줄었어요. 캐즘 때문인 걸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한 155억 정도의 판매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209억 정도를 빼면 마이너스 적자죠. 53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6억 정도 흑자였는데 작년 이제 분기죠. 작년 3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였는데 적자로 돌아섰고요. 단기 순손실이 553억 정도 나온 걸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단기 순손실 똑같습니다. 금융 수익에서 금융 비용을 빼면 되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를 빼고요. 그 다음에 지분법 이익과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한 570억 정도 적자였어요. 거기서 법인세 비용 또 마이너스니까 빼면 553억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좀 처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금융 수익은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이고요. 금융 비용은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요인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 뭔데? 그러니까 CB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과 주가 간 차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한 손익이다. 작년에 전환사채를 예를 들어서 6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팔겠죠. 13만 원, 15만 원에 팔면 2배 이상 가까운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날 텐데 그 손실이 회계적으로 인식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환사채 10이라고 하죠. 이제 이달 말에 2,500억 전환사채 자금 조달이 예정되어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뭐 전환사채를 취소하거나 가액 조정이 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진짜 유효한 자금 조달 방법 중에 하나죠. 대부분 성장주들이 공장을 증설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비 발행을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채권을 주식으로 보통 전환해서 전환권을 행사를 할 텐데 행사하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액면 이자를 이제 만기에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기본적으로는 부채잖아요. 이 시비도 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동부채 중에서 유동차입금 그리고 파생상품 부채 요걸 좀 눈여겨보시면 회사가 어느 정도 부채를 좀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텐데 이 부채 증가는 고스란히 엄청난 단기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는 없다. 성장주가 겪는 보통 성장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지금 크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초창기 재무제표 보면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고요. 특히 뭐 바이오 종목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네이버 이렇게 종목 보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액면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외인들 지분율이 얼마인지 이 부분 다 확인되고요. 최대주주가 최대주주 우호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최대주주와 뭐 외인들 지분 그리고 기타 뭐 기관들 가지고 있는 지분을 빼면 이 발행 주식 수에서 유동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이 최대주주 뺀 유동 비율에서 외인 지분율까지 빼버리면 유동 비율이 몇 주 정도 나오냐? 그러면 보통 차트를 볼때
지금 유동 비율, 지금 그 유동될 수 있는 주식을 얼마만큼 회전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들어왔다 호재로 크게 한번 아래에서 자금이 들어왔다, 이 부분을 좀 인식할 수가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이제 PER과 PBR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PBR과 PER은 뭐 주식 경제 방송만 보면 다 나오잖아요. PER은 지금 NA 마이너스라는 거죠.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못 벌지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PBR을 계산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EPS나 BPS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PBR이 중요한데, PBR이 지금 9.01로 높은 편이에요. 보통 1 미만이 저평가다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PBR이 이제 장부가액 기준으로 자본 총액 대비해서 시총인데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PBR이 낮으면 저평가고 높으면 고평가라고 하는데, 높다고 해서 말 그대로 진짜 고평가는 아닙니다. PBR이 높을수록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뭐 유일한 수단이다. 제3자 배정 유증보다는 12 발행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이 12를 발행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펀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얘네들이 이 회사에 뭘 믿고 몇 천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까요? 나중에 뭐 솔직히 표면 이자율 뭐 1%, 만기 이자율 3%이 정도 수준의 이자를 받으려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이자는 은행에 차라리 넣어놓는 게 낫지. 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은 기업의 성장을 믿고 주가가 나중에 크게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10만 원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랐으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시비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보통 발행되는 시점에 PBR이 대부분 과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성장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해라. 그리고 시비가 보통 주식으로 대량 전환되는 시점이 PBR이 좀 과소평가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엔캠의 단계는 되게 애매해요. 기존에 이제 6만 원대, 6만 8천에서 7만 원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전환사채 전환 가액이다. 그럼 지금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차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량 전환 시점이 PBR이 지금 과소인지 아니면 이달 말에 시비를 다시 땡겨 받을 거니까 과소평가되는 건지는 나중에 뭐 주가를 좀 봐야, 과대평가되는지는 주가를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영업이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 보면 뭐 분기별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 이렇게 확인됩니다. 최근에 뭐 영업이익이 형편없고 당기 순손실이 굉장히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재작년 뭐 예를 들어서 초창기 투자했던 부분이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상품 손실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게 이제 주식으로 시비가 전환되면서 부채 비율이 좀 낮아졌죠. 그리고 유보율도 이렇게 4,100% 정도 2분기까지 확인이 될 텐데, 지금 성장하는 회사의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장이 이제 다 완공이 되고 수주를 받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나올지를 봐야 되는데, 2차전지 회사들이 마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을 보통 뭐 10에서 15%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에서 나중에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공장들이 캐파라고 하잖아요. 풀 캐파로 돌아갔을 때 뭐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PR이나 PR로 계산해도 멀티플이 몇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나중에 영업이익률 얼마 되는지, 그리고 캐파가 공상 가동률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주가가 기대감이잖아요. 한때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기대감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자면 오늘 한 4% 정도가 빠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전에 엔캠에 대해서 국내 1위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좀 꿈에 부풀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올 초에 이렇게 올라간 건 다른 뭐 양극재라든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하고 대비되게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빨리 땡겨받은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 사실상 개미들의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전환사채,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라고 하잖아요. 전환사채가 높은 가격에 익시트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아마 익시트가 되고, 최근에도 지금 13만 원, 15만 원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익시트가 나오고 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끌어내릴지는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번에 전환사채가 가액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양의 시비가 들어온다면 이게 나중에 리픽싱이라고 하잖아요. 리픽싱까지 이제 가액 금액의 70% 보통까지 리픽싱 됩니다. 가액까지 떨어뜨린 후에 리픽싱 가격 조절한 후에 나중에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엔캠 영상도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